우리가 요가에 필요한 운동들을, 그러니까 요가도 하지만 요가를 하다가 내가 이런 동작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상체 근력이 부족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면 뭐 하체 근력이 부족해. 뭐 아니면 힙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몇 회, 몇 세트를 해야 되는지가 논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면요, 진짜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뭐 한 번에 막 100개씩도 해봤고, 뭐 15회 5세트 막 이런 식으로 해봤고 그랬는데, 제일 최적은 뭐냐면요, 6에서 8회 있죠. 정말 많으면 10회. 근데 6에서 10회인데 일단 기준은 그냥 8회로 잡으시면 돼요. 8회 3세트입니다. 8회 3세트. 그래서 그 8회 3세트를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가수련을 그냥 쭉 이어가는 건데, 그 중에 그나마 제가 체크를 다 해놨어요. 요 한 동작이랑 그 다음에 이거 한 동작이 좀 반복하기에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8회 3세트의 분량으로 한번 운동을 해볼 거예요. 고개를 아래로 숙여주시겠습니까? 엄지발가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제 엄지발가락을 봐주시겠습니까?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의 간격이 1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상이에요. 자, 제 발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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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격. 그리고 이게 무지예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세 분 다 선천적 무지예반이 아니세요. 그래서 무지예반이라는 건 이 엄지발가락이 약간씩 안으로 향하는 이 내전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허리뼈 쪽에 있는 이 뼈가 좀 튀어나오는, 그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후천적 무지예반은 원래는 정상인 발인데 건강하게 얘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얘가 점점 안으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가 되게 역동적인 구조물이어서 뼈도 계속 형태가 막 변하거든요. 얘가 어떤 부하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면서 후천적 무지해반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부하가 되게 많이 가해지게 돼요, 자주. 그러면서 뼈 돌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뾰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용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요, 이 위쪽으로는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뭐 힙을 더 든다든지 아니면 다리 근육이 더 좋아진다든지 그런 효과도 더 있다는 거. 이번에 힙 로테이션을 해볼 건데, 힙 로테이션이 그 요가원에서 일반적으로 좀 보기 힘들죠. 영상으로 좀 보였습니까? 돌린 상태에서 열고 뒤쪽 45도 11자, 뒤쪽 45도 열고 정면, 그리고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합니다. 준비, 인헤일 업.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더 높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은 골반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골반이, 자, 잠깐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가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때 그냥 여기다 잡습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해부학적인 요소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보시면 골반 뼈가 있고 골반 뼈 아래로는 근육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뼈를 잡아야 할까, 근육을 잡아야 할까도 문제가 돼요. 근데 뭔가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여기 잡아도 그만, 여기 잡아도 그만이란 말이죠. 근데 뼈를 잡는 것보다 당연히 근육을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근육은 효과기라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감각 수용기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자극에 반응해서 더 쉽게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를 잡는 것보다 근육을 잡으면요, 이쪽에 있는 근육이 더 쉽게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 바깥에 붙어있는 애들이 이 골반과 몸통을 덜 흔들리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잡는 것보다 근육을 잡아놓고 하면은 휘청거릴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골반 뼈를 한번 잡아볼까요? 골반 뼈 위에는 배가 있죠. 쑥 들어가죠. 네. 그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둔근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손으로 짚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둔근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게. 그 상태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인헤일 업. 그리고 발목을 저처럼 돌시 플렉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엑세일 하나 열어주고, 둘 뒤쪽 45도, 셋 뒤꿈치 11자, 인헤일 하나 뒤쪽 45도, 둘 열어주고, 셋 정면, 넷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안으로 회전, 엑세일 내려놓고. 자, 여기가 상완골인데 상완골을 최대한 높게 들어주세요. 상완골을 최대한 높게 들어야지만 이 등 쪽이 활성화되면서 재활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네, 굿, 좋아요. 1, 2, 3, 4, 5 내려놓고, 이 호버 자세는 전부 다 재활 운동입니다. 재활 운동. 이번엔 팔이 11자입니다. 팔이 11자. 발간격 골반 넓이. 들어올릴 때 다리도 같이 들어올려 봅시다.
인헤일, 업. 그리고 상완골이 경추보다 더 뒤로 가게 한번 높게 들어주시겠어요? 위로. 굿. 1, 2. 가능하시다면 엄지발가락도 포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발바닥에 쥐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3, 4, 5. 내려놓고. 우리가 그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요. 뭐 둔근의 약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장요근이 제일 문제가 돼요. 장요근에서부터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장요근만 따로 떼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장요근이 길게 있어요. 엄청 커요, 얘가. 근데 이 근육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른 근육을 동원하는 것보다 이 근육을 동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정한 한 부위만 막 엄청나게 과사용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장요근은 고관절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녀석이고, 그래서 이 녀석이 문제가 생기면서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수직으로 길게 나 있어요, 근육이. 그래서 이걸 수직 안정자라 부르거든요. 장요근은 수직 안정자 근육입니다. 자, 우리가 침대에서 자다가 자볼게요, 제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때 장요근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몸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이 수직 안정자 기능을 장요근이 하는 건데, 만약에 자다가 허리가 삐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장요근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근데 수직 안정자가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척추예요. 그래서 척추 운동을 하면요, 척추가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엄청 강하고 건강하면요, 여기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건강하게 되고 너무 과한 부담이 가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서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앉아 있어도 고관절이 안 아픈 거예요. 허리 안 아픈 거 그냥 당연한 것이고, 고관절 문제가 그렇게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척수 기립근 뭐 여자분이 남자분이 상관없이 그 막 이렇게 되게 두꺼워서 그 막 홈이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관절이 되게 건강합니다. 우리가 뭔가 무서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한 동작을 할 때 제가 이제 다 지켜본 결과 여러분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들은 좀 버거울 수 있어도 내려가는 것까지는 세 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제 확신이 있어요. 다만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두려움은요, 전부 다 감각에서 다 비롯이 돼요. 감각이 뭐냐면요, 자,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는데 제가 앞에서 뭔 짓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럴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떠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산길이에요. 부스럭거려요. 그럼 무섭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기 뭐 고양이나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뭔지 알잖아요. 안 무섭죠? 그게 그냥 두려움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기준이고, 나머지 다 운동인데, 대부분 두려움은 다 감각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랍백 컴업을 할 때 여러분이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면요, 저번 주에 썼던 방법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혜리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 주먹을 이렇게 대시면 돼요. 자, 이 눈으로 주먹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아까 하체가 기준이 되려면요, 먼저 하체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하체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은 무릎을 앞으로 쿡 찔러버리세요. 쿡. 자, 그리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까? 쿡 찔러보세요. 그리고 골반 앞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네. 힘이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합장하시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잡고 그냥 내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실제로 거의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자, 눈으로 주먹만 보시면 돼요. 눈으로. 그대로 손을 뻗어서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무서우세요? 그렇죠. 네, 허리 당연히 안 아프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할 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고, 허리가 절대 안 아픈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벽을 짚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자에다가 한 무릎 꿇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때 힙 로테이션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8번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8번, 이렇게도 8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 이 발목 있죠? 발목을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엄청 세게 눌러주세요. 엄청 세게. 이 상태에서, 자, 둔근 바로 아래쪽에는 햄스트링이 있거든요. 햄스트링은 이제 좌골 결절을 기시해서 이 둔근에 묻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둔근과 햄스트링의 그 라인 있죠?
그 라인으로 손을 딱 짚습니다. 그럼 햄스트링이 짚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되는지 안 수축되는지를 손으로 그냥 잡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실습할 겁니다. 더 시원하게 돌려줘야 돼요. 갔다가 이만큼 올라와주고 네. 지금 이 운동하실 때 느낌이 엄청 잘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안 올 때는요,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 줘야 돼요. 그럼 간격 수정기가 더 민감해지면서 느낌이 잘 오게 됩니다. 반대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자, 손으로 햄스트링을 잡아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서해부를 접으면서 그냥 이 앞에 이마를 이마를 그냥 바닥에다 찍어보세요. 네, 네. 갖다 그냥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접었다 올라오시면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은 햄스트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기울이시면 안 돼요. 자, 잘 안 돼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팔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고개를 높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어머. 되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이 상태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시면 안 돼요. 고개를 높게 들어주시고. 네. 보시면 마찬가지로 몸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발간격을 골반 넓이 주세요. 무릎만 접어보세요, 무릎만. 그리고 고관절을 다 접어보세요. 고관절 앞으로 접어서.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오면 다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치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다치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어주는 건 전부 다 경첩관절을 해주는 겁니다. 상체에서는 팔꿈치가 속도를 제어해주고요. 하체에서는 무릎이 속도를 제어해줍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특히 아시탄가 같은 거 하다가 발가락 골절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핀차에서 한번 이렇게 차출한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머리서기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확 내려오다가 발가락 부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무조건 얘는요, 자, 지렛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하면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할 때는 무조건 접는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초보자들은 첫 번째, 두려우면 무조건 무릎을 펴니다. 두 번째, 두려우면 무조건 안쪽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발을 절대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간격을 골반 넓이를 한 상태에서 역자세를 하는 거 먼저 회원한테도 지도를 하시고 스스로 수련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완전히 다 익숙해지면은 다리를 뻗고도 쭉쭉 할 수 있겠죠.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를 펴면서 길게 만든다. 이게 쓰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점점 더 안쪽, 내측이랍니다. 내측으로 모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쪽에 다 길이가 긴 근육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예요.